2단원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 중에서 오늘은 하천 지형,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하천은 지표에 내린 빗물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길이죠. 근데 이 하천은 뭐와 뭐로 이루어졌냐? 비가 오면 이 산에서 빗물이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 하천을 지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류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본류가 되는 거예요. 이 지류와 본류를 합쳐서 하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계망을 통해 물이 모여드는 전체 범위를 하천유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분수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 산은 이 비가 왔을 때 하천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고 해서 물을 나누는 경계, 분수계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역과 유역의 경계가 되는 이런 것을 분수계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그냥 산이 분수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하천은 이 산이 있는 상류부터 이 바다에 가까운 하류 이렇게 흐르잖아요. 상류에서 하류로. 그러면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빗물이 점점 모여드는 거니까 유량이 많아지겠죠. 왜요? 지류가 계속 모여가지고 본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본류는 갈수록 지류가 많이 합쳐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유량이 많아지고 유역 면적과 하천의 폭 역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그 하천 안에는 돌, 모래, 점토 이런 퇴적 물질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처음엔 돌이었어요. 근데 하천에 이 돌들이 있었어. 근데 하류로 계속 내려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계속 굴르면서 침식을 받겠죠. 그래서 원래 돌이었던 것이 하류 쪽에 가면은 모래, 점토 이런 식으로 평균 입자 크기가 하천 하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천의 특색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장 선생님 설명하셨는데 동해안에 이렇게 높은 태백산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형에 대해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서저다 이런 걸 배웠죠. 동쪽은 높은데 서쪽은 낮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게 태백산맥이라고 합시다. 태백산맥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태백산맥에서 이 동해로 또 하천이 흐르겠죠. 근데 태백산맥에서 동해까지 어때요? 되게 좁아요. 그래서 유로가 짧고 경사는 어떻게 될까요? 급할 수밖에 없겠죠. 높은 산에서 바로 아래 바다 쪽으로 가니까. 반면에 이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다고 했죠. 동고, 서저. 그러면서 어때요? 태백산맥에서 쭉 가야지 서해안이 나타나죠. 그래서 서쪽은 유로가 길고 유역 면적이 넓고 유량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경사도 완만하고요. 그래서 동해안에 갯벌 말고 모래사장, 우리 바다 갈 때 이 모래사장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는 동해바다로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돌이 서쪽으로, 그다음 동쪽으로 굴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은 유로가 짧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돌들이 굴러가는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작아요. 더 굴러가면 모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서해안은 어떠죠? 가려면 한참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완만하니까 천천히 계속 굴러가다 보면은 이쪽에 서해안 쪽 가면은 이런 점토가 생기는 거라서 서해안에 갯벌이 많고 동해안에 갯벌이 없는 이유가 다 이런 하천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하천의 유로 보면은 우선 우리나라는 경동지역이다라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경동지역은 기울어질 겸 움직일 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동쪽에 이 태백산맥을 포함해서 높은 지형이 있어서 기울어진 형태라고 했었죠.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그래서 동고서저 구조라고 해서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우리나라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급하게 동해안까지는 급하게 흐르고 서해안까지는 완만하게 흐른다. 그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남서 방향에 지질 구조선이 있다. 지질 구조선은 이렇게 선이 있다고 했죠. 땅에. 여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선이
침식이 약하다 보니까 파요. 그러면서 이쪽에 계속 하천이 많이 생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구조선이 하계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큰 하천은 대부분 황남해로 흐른다.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은 우리나라 지지구조선 배웠던 거죠. 보면 남서방향으로 이렇게 지지구조선이 있고, 그래서 이 지지구조선이 계속 파이면은 이 파인 그 사이사이 파이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사이사이 지역들이 이런 높은 산맥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했었죠. 이 지지구조선 같은 경우에는 남서방향의 지지구조선 따라서 이 하천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하천들이 산맥들 사이에 있고요. 그럼 하천의 특색. 황남해로 흐르는 하천은 한참 간다고 했었죠. 태백산맥에서 흘러서 한참을 간다. 그래서 유역 면적도 넓고요. 이 한참 가기 때문에 유량도 많겠죠. 지류들이 계속 합류할 거니까. 그 다음 위로 길고 경사는 완만하다. 그 다음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어떻다고 했죠. 이 태백산맥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동해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역 면적이 좁고 유량도 적죠. 합쳐질 시간이 안 주는 거죠. 좀 짧게 흐르니까. 유로가 짧고 경사는 급하다. 이렇게 있어서 여기 급하고 여기 완만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좁아요. 이 동해 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유일하게 좀 다른 하천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하천이냐면 여기에 흐르는 두만강이 그렇습니다. 이 백두산이 여기에 있는데 외우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면 백두산 앞쪽으로 흐른다. 백두산 앞으로 흐르는 하천을 우리가 선생님 어떻게 외우냐. 앞으로 흐르니까 압록강, 뒤로 흐르니까 두를 가져와서 두만강. 이 두만강은 한참 여기 백두산에서부터 뒤로 흐르는 이 두만강은 동해안으로 흐르긴 하지만 한참 가죠. 그래서 좀 이 동해로 흐르는 하천 중에서 이 특징이 아닌 것은 또 두만강은 여기서 빼야 된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유량 변화가 커요.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비 오는 게 차이가 크죠. 그래서 세계적인 대하천보다 유역 면적이 되게 좁아서 면적이 좁다 보니까 비가 오면 확 늘어났다가 비가 적게 오면 그 하천 양이 확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언제 비가 많이 와요? 여름에 많이 오죠. 그래서 하천의 유량이 여름에 급증해.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계속 내리면 하천이 막 범람을 하죠. 넘쳐 흐른다는 거야. 주변에 홍수 피해가 나겠죠. 그래서 이 하상계수가 커서 수은 발달에 불리하다. 하상계수가 뭐냐? 하천의 최소 유량을 1로 했을 때 최대 유량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비 안 올 때를 1로 했을 때 하상계수 최대 유량 비율인 하상계수가 어떻게 되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300 정도를 찍고 있죠. 최고 안 올 때가 1인데 최고 많이 올 때가 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가 올 때 아닐 때가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상계수가 크다 보니까 하천이 말라있을 때는 확 말라있다가 너무 많아서 홍수 피해가 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천의 양이 일정해야 그 위로 배도 다니고 이럴 건데 이런 수은 발달에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 또 안 올 때는 가뭄이고 이러다 보니까 바닥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자, 마지막 바닷물이 역류하는 감조하천. 이게 뭐냐? 하천이긴 한데 감조하천이라는 것은 여기 대표적으로 금강에 감조하천 구간이 나타나는데 한번 볼게요. 바닷물이 쌀물일 때가 있고 빠져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 밀물일 때가 있죠. 이 조차가 큰 황남해. 밀물 쌀물의 차이가 크죠. 조차가 큰 밀물 쌀물의 차이가 조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밀물 쌀물의 차이가 큰 황남해에는 이 바닷물이 밀물일 때 너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 금강에 바닷물이 확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디 쪽에서 생기겠어? 이 바다랑 만나는 곳이니까 하천의 하구 아래쪽 입구죠. 하천의 이 아래쪽 입구 부근에서 밀물때 바닷물이 이쪽으로 강 쪽으로 역류를 해버린다는 거죠.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래 이 강은 농사도 짓고 이런 물인데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와. 그러면은 짠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해, 소금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밀물 때 이렇게 확 들어오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홍수 피해가 유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고자 어떻게 했냐? 하천 하구에 뚝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이 하구 뚝인데
이 밀물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뚝을 설치해 놓은 거죠. 그 대표적으로 하구뚝을 건설한 세 개의 강이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 있습니다. 금강은 여기 있고요. 하구뚝, 영산강 하구뚝, 낙동강 하구뚝, 이게 3대 하구뚝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해를 방지하고 물 자원도 확보하고 이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물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쪽 그 하구뚝을 통해서 교통로 등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주요 하계만과 한강유역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파란색 글씨들 이게 우리나라 강들이다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자면 여기가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과 5번 중에서 이렇게 상류가 2번, 하류가 5번이 되겠죠. 그럼 어디가 유량이 많을까요? 아까 설명했죠. 상류량 하류 중에 하류의 유량이 많다고. 5번이 유량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